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해외 직구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우리 부엌 한 구석에 늘 있는 생강 하나를 하지만 제대로 쓰는 법을 모르면 평생 그 가치를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30년간 생강과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병이 많다고 하시던 분들이 단지 아침 습관 하나, 찐 생강 2조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생강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손발이 늘 차고 소화가 더디고 잠이 깊지 못한 분들일수록 이 한 가지를 제대로만 실천하면 병 없이 100세까지 평안하게 사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온도, 그리고 찌는 법, 이 세 가지를 잘못하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생강을 날것으로 드시다가 속이 쓰려서 그만두시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드셔서 오히려 몸에 열이 과하게 올라서 중단하시더군요. 그 차이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생강을 평생 먹어왔다는 분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효과를 본 분은 10명 중 두세 분밖에 안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생강이라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속이 쓰린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가족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생강의 힘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 약속이 평생 건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왜 생강 하나로 평생 병 없이 살 수 있는지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셨던 생강이 전부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 근교에 사는 83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도 새벽마다 직접 밥을 짓고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고혈압도 없고 당도 안정적이고 기억력까지 또렷하죠. 주변 분들이 다들 부러워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를 보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60이 넘던 무렵 그땐 매일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밤마다 잠이 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셨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보약도 지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죠.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생강을 그냥 끓이지 않고 찌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루 2조각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에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지만 딱 2주가 지나고 몸이 스스로 답을 줬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밥이 맛있게 느껴지고 밤에 중간에 깨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찐 생강 2조각은 할머니의 평생 습관이 됐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생강 없이는 하루를 시작 못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연구실에서 본 어떤 건강 자료보다 이순자 할머니의 몸이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건 비싼 영양제도 광고 속 건강식품도 아닌 그냥 우리 부엌 속 생강이었습니다. 단지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한 알의 생강이 당신의 10년, 2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생강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찐 생강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식품입니다. 특히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생강 추출물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흐름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72세의 김영수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찬물만 닿아도 손이 시려서 설거지도 제대로 못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겨울엔 집 안에서도 항상 장갑을 끼고 계셨대요. 그런데 아침마다 식사 15분 후에 찐 생강 2조각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나니까 손이 따뜻해지더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찬물로 설거지도 거뜬하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식후에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복에 생강을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밥 먹고 15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밤에 손발 시려서 잠 설치는 분 계신가요? 이 방법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강 속에는 진저올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중년층의 소화 흡수율이 약 20%나 향상됐다는 겁니다. 20%면 정말 큰 차이죠. 69세 박은자님은 밥만 먹으면 항상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셨대요. 소화제를 달고 사셨는데 생강을 찐 후에 드시기 시작하고부터는 위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근데 일주일만 드셔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더래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고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위염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처음엔 반 조각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그 다음에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찐 생강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백혈구 활성도를 높여서 바이러스 방어력을 강화해 주거든요. 한국면역학회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기에 걸려도 지속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75세 이명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씩 가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아침마다 찐 생강을 물에 타서 따뜻하게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올겨울엔 신기하게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하더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발열 중일 때는 생강 섭취를 잠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생강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열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올해 감기나 장기침으로 힘드셨던 분 계신가요? 앞으로는 찐 생강으로 미리미리 면역력을 챙겨보세요. 혈당과 지지를 조절하는 것도 찐 생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강 속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혈당 변동폭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한국영양과학학회지에 실린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생강을 섭취한 그룹의 당화 혈색소가 0.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71세 이정자님은 공복 혈당이 늘 불안정하셔서 매일 걱정이셨대요. 단 것도 못 드시고 팝도 조금씩 드시느라 힘드셨죠. 그런데 꾸준히 찐 생강을 드신 후로는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서 함께 관리하신 거지만 생강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하루 2조각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설탕 절임이 아니라 찐 생강 형태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되니까요. 당 조절 중이신 분들은 꿀이나 설탕 대신 무가당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 많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요.
생강의 항염 성분이 관절의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노화학회 보고서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의 무릎 통증 감소율이 38%로 나타났습니다. 77세 최현숙님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걸을 수 있으셨대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시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확실히 덜 뻣뻣해졌다고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합니다. 저녁 시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게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아침에 무릎이나 허리 뻣뻣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찐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손발 냉증, 소화 기능, 면역력, 혈당과 지질 조절, 그리고 관절 통증까지. 이 모든 게 우리 부엌에 있는 작은 생강 한 알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찐 생강을 올바르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잘못 알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효과가 없으니까요. 생강을 손질할 때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시는데요. 사실 껍질째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강 껍질에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정유 성분이 바로 생강의 약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귀한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껍질을 벗기면 몸에 열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강은 원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껍질이 이 열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쓰시되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구입하시면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과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에 묻은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 찜기에 넣고 13분간 쪄주시면 됩니다. 13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짧으면 성분이 덜 우러나고 너무 길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생강 껍질 꼭 벗겨서 쓰시나요? 이제부터는 그대로 쓰세요. 생강을 찐 다음에는 건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에 말리시는데 사실 그늘에서 말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생강 특유의 향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일부 영양소도 손실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펼쳐서 말리세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날씨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만져봤을 때 적당히 마른 정도면 됩니다. 너무 바짝 말리면 나중에 먹을 때 너무 딱딱해서 씹기 힘들어요. 그리고 영양소도 많이 줄어듭니다. 건조가 끝나면 유리병에 담아서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는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두시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좋습니다. 생강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이 방법대로 하시면 신선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을 절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일 때 설탕과 식초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설탕 1, 식초 1, 물 2의 비율로 맞추면 맛과 보존력의 균형이 딱 좋습니다. 너무 달면 건강에 안 좋고 너무 시면 먹기 힘들잖아요. 다만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설탕 대신 다른 걸 써야 합니다. 자일리톨이나 올리고당을 쓰시면 좋아요. 단맛은 나지만 혈당에 영향을 덜 주니까요. 절인 생강도 하루 2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꼭 식후에 드시고요.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절인 생강을 너무 맛있게 드신 나머지 하루에 10조각씩 드셨던 분도 계세요. 그랬더니 속이 쓰리고 몸에 열이 나더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절임 생강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계신가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생강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강 자체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겹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심하면 출혈 위험도 있어요.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드세요. 만약 드셔도 된다고 하시면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한 조각 정도만 드시고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세요.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약 복용 중이라 생강이 걱정되신 적 있으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혈당 체크를 자주 하시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니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식후에 드시고 처음엔 반 조각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지 확인하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소량은 괜찮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시고 불안하시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수유 중이신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아기한테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처음 드실 때 입이 따갑거나 가려우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을 드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면 꼭 의사 선생님께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늘 보던 생강, 그 안에 노년 건강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볼게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생으로 먹을수록 강하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열이 과하게 올라서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적정 온도에서 찌고 꾸준히 소량 섭취하는 것. 하루 2조각이면 충분합니다. 13분간 쪄서 껍질째 드시고 꼭 식후에 드세요.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이 생기고 몸에 열이 과하게 오르고 특히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다고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에 덜 걸리고 소화가 잘 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안정되고 관절 통증까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게 조용히 서서히 개선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20년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김영수 님처럼 손발이 따뜻해지신 분들, 박은자 님처럼 소화가 편해지신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찐 생강 2조각, 이 작은 습관을 평생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식후에 찐 생강 2조각.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해외 직구 건강식품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생강 한 알이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생강 사다가 찌고 말리고 보관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면 귀찮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 루틴으로 이어질 겁니다. 생강을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2주,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석 달, 반년이 지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년의 따뜻한 3대 궁합식입니다. 생강에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찐 생강 실천합니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건강한 100세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저 김도현은 30년간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찐 생강 2조각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건강하세요.